북한에서 생각하는 미인상은 우리 리설주 알죠? 김정은 와이프. 약간 게 동글동글하고 복스럽고 이런 거를 되게 선호를 해요. 중국은 약간 화려하게 생긴 여잔데 너무 잘생겼어. 이런 스타일을 또 많이 나가고. 그리고 어느 쪽에 가면 굉장히 작고 이렇게 큐티한 애들을 뽑아놓는 데도 또 따로 있어요. 북한에서 해외 파견 미녀로 선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? 그 딱 메모적으로는 160 이상, 나이는 17세에서 23세 이하, 그리고 너무 이제 북한에선 그 얘기 하거든요. 담벼에 던진 두부모처럼 생기면 안 된다. 네, 국가밥 먹고 양심 없이 생기면 절대 못 나간다. 그러니까 약간 메모적으로 되게 예뻐야 돼요. 문제는 어떻게 예뻐야 되냐면 나라마다 특성이 있어요. 그래서 내 눈엔 안 이쁜데 그 나라 나가면 먹히는 얼굴들이 있대. 북한에서 생각하는 미인상은 우리 리설주 알죠? 김정은 와이프. 약간 게 동글동글하고 복스럽고 이런 거를 되게 선호를 해요. 근데 이제 북한 기준으로 그렇게 뽑혀서 내가 있는 식당에 나가잖아요. 캄보디아 식당에 그런 애들이 딱 나가면 대한민국 분들이 대번에 뭐라고 하시냐면 보름달들이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미의 기준이 다른 거죠. 그래서 그 캄보디아 총지배인은 알아요. 대한민국 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분이 뽑는 애들 보면 진짜 신기하게 비슷하게 닮은 점이 많아요. 내 뒤에 후배가 하나 따라왔는데 피디님 아마 보시면 둘이 약간 비슷해 분위기가 이게 느껴지거든요. 그런 애들만 쫙 뽑아다 놨어요. 거기는. 그리고 이제 중국은 약간 화려하게 생긴 여잔데 너무 잘생겼어. 이런 스타일을 또 많이 나가고. 그리고 어느 쪽에 가면 굉장히 작고 이렇게 큐티한 애들을 뽑아놓는 데도 또 따로 있어요. 이런 거 이제 다 보면 그 나라만의 그 특성 있는 그 생김새들이 다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생김새를 보고 그리고 기량을 봐요. 기량을 보는데 일단 무조건 한 가지의 음악적 재능은 갖고 있어야 돼요. 내가 뭐 아코디언을 한다든지 키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를 한다든지 뭐 노래를 한다든지 이게 다 있거든요. 춤을 춘다든지 이런 걸 다 이제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음악적 재능 그리고 인물 그리고 키, 나이 여기까지가 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이에요. 그리고 이후에는 그때는 학교 측 책임이 아니거든요. 그때는 이제 내 토대 문제인 거예요. 요거 네 가지 합쳐놓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되는 내 신분, 내 계급, 나의 토대까지 봐서 여기까지 합격이다 하면 그때는 이제 내가 나갈 가능성이 거의 99%. 근데 마지막 1%는 뭐냐면 혹시라도 이게 일이 안 돼가지고 비자까지 다 나왔는데 여권이랑 비자까지 다 나왔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여권을 누구나 구청에 가면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. 북한은 여권을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여권이거든요. 그 비자까지 신청이 다 됐는데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회사가 망해가지고.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비행기 문고리 잡을 때까지는 누구도 믿지 마라. 그때까지는 나간 게 아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엄마들이 부정 탄다고 우리 딸이 비자까지 다 받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어. 이 얘기를 안 해요. 나가기 전까지 안 하거든요. 부정 탄다고 해가지고. 그래서 딱 나간 다음에 우리 딸이 다 갔어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제 뭐 비행기 문고리 잡기 전까지는 내가 다 갈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북한 식당 종업원으로 나가려면 그 네 가지 조건에 뭐 키, 인물, 그리고 뭐 기량, 뭐 그런 거를 다 갖추고 거기에 플러스 내 신분까지 갖춰서 거기에 여권 같이 합쳐서 비행기 문고리 잡는 순간까지 누구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. 전쟁이죠, 전쟁. 네,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. 북한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여자는 왜 해외에 못 나가게 할까요? 김정일이 이제 방침이라고 하죠. 국가가 그러니까 뭐 그 사람 기준에는 졸업시켜가지고 국가가 공부시킨
인재들을 그런 이제 막노동판에 내보낼 수 없다. 예. 그래서 대학 졸업생들은 절대 못 나가요. 그리고 이제 그 음악 전문 양성기관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친구들도 있어요. 뭐 금성학원이나 무슨 금성 제2고등이거나 뭐 이런 애들도 다 못 나가요. 그 정도로 규제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보면 거의 그렇게 전문적으로 배운 애들을 거의 안 내보내요. 자기네 인재들을 다 밖으로 내돌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. 그래서 정말 슬프게 모란봉 악단이나 무슨 북한이 국가행사에 동원시키는 그런 악단들의 모든 친구들은 해외로 나가는 길이 거의 막혔을 거예요. 못 나가죠. 그 친구들은 너무 신분이 높아가지고 못 나가죠. 네. 800명 중에 1명으로 선발되셨는데 뽑힌 이유도 들으셨나요? 그때 마지막 조로 딱 들어갔는데 지배인이 그 10명 중에 그러니까 10명이 딱 들었으면 제가 지금 첫 번째 들었으니까 제가 제일 1번 서고 이렇게 10명이 쭈러니 섰을 거 아닙니까? 저 10번부터 물어봐요. 너는 몇 살이야? 너 특기가 뭐야?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애는 뭐 노래도 시켜보고 넌 뭐 했어? 그랬더니 저 춤췄습니다. 어떤 애가 이제 지배인 동지 저 춤췄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? 나오라. 춤 한번 춰보라. 여기서 말입니까? 한번 쳐보라 그랬더니 이제 춤을 추는데 약간 이 친구는 그 이제 케이팝 이런데 빠진 친구인가 봐요. 막 약간 이상하게 엉덩이 휘둘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춤을 추니까 갑자기 지배인이 그 성지배인이 그거 태폐적인 춤이라고 북한에서 알아주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추면 일단 잡혀가요. 근데 이게 이 친구가 무슨 똘끼가 발동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총지배인 앞에서 자기 춤춘다고 어릴 때부터 춤춘 친구래요. 그러니까 이제 현대무용했다 그래요. 그러니까 거기 이제 북한에 이제 왕제산 경호막단이라고 있는데 그 애들이 이제 현대무용하는 애들이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 손년자가 하는 리듬 체조에 그 율동이 같이 받쳐 그 춤을 보여주니까 저희 남편이 줌바 댄스라고 그러던데 그런 류의 춤을 추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. 근데 걔가 딱 나오더니 옷을 탁 집어던지더니 이제 지배인 앞에서 막 엉덩이 이쪽으로 쓸려 저쪽으로 쓸려 이러면서 돌아가니까 지배인이 진짜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웃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쏘아보더라고요. 그러더니 갑자기 야야야야야 깜짝 놀랐어요. 얘가 섰단 말이야. 넌 나가 야 그러면서 너 어디다 대고 있다는 춤을 춰 그러면서 조선 여성은 말이야 자고로 덩실덩실 이 지배인 자체가 그런 춤을 췄단 말이에요. 민속무용 이런 걸 춰가지고 조선 여성은 자고로 말이야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는 이게 춤이지 어디서 이딴 개수작을 부리고 쓴다 그래가지고 이제 걔는 나가고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살벌했었어요. 그래서 쫙 가서 이제 저쪽으로 왔는데 이 지배인 자체가 항상 그 외교적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바로 얼굴을 딱 바꿔 끼워요. 아까 전에 분명 화났는데 내 쪽에 올 때는 벌써 얼굴이 싹 이렇게 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직 그 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. 정말 잘생겼는데 여자 자체가 아버지가 북한에서 잘 나간 영화 배우예요. 그 지배인 아버지 자체가. 근데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예쁘겠어요. 예쁘게 진짜 잘생겼거든요. 나를 보더니 넌 이름 뭐가?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 한수혜입니다. 그랬더니 너 키 몇이가? 그래서 제가 163이거든요. 163입니다. 야, 너 몸무게 몇이가? 제가 그때 한 50kg인가 나갔었는데 50kg인 것 같습니까? 너 가서 저울 가져오라.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시켜가지고 저울을 딱 올렸는데 바로 딱 올라갔는데 진짜 딱 50kg 딱 나오니까 다 애들이 다 이제 자기 그 몸무게를 숨기고 싶은 저는 45kg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순수하게 50kg 나갔는데 정말 50kg 나오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딱 보기 좋다야 그러면서 너 이따가 나 좀 따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다 나가보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따로 이제 만나더니 너 나랑 캄보디아 갈래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제가요? 캄보디아 나가면 뭐 언니들도 좋고 그리고 지배인이 엄마처럼 너희를 챙겨줘서 아마 엄청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넙죽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그래서 그 60명 중에 한 명 저한테 뭘 시켜보지도 않았어요. 넌 전공이 뭐가? 그래서 제가 저 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만한 그 눈 이만했던 양성지도원이 이렇게 지배인 동지한테 이렇게 지배인 동지 뭐 어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.
근데 후에 알고 봤더니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. 저 친구 노래 좀 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랬더니 이제 보지를 않고 그럼 이제 같이 나가는 걸로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이게 그냥 갑자기 빵 하고 터진 거죠. 그때 이제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싶었었어요. 네.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보고 되게 솔직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항상 나를 얘기할 때는 그 지배인이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. 쟤는 거짓말 못하는 애라고. 거짓말하면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인다고. 그러니까 착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보이는 애라고. 근데 이제 그런 애가 이제 남조선으로 튀어왔으니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? 800명에서 60명이 합격이 됐죠. 예, 60명 정도. 거기에 이제 60명에 원래 있던 애들 한 20명 해가지고 거의 80명, 1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. 저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저보다 예쁜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. 이거는 뭐 너무 이거 빼박인 게 저보다 엄청 예쁘게 생겼고 기량도 좋고 뭐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항상 주눅이 들었었어요. 나는 여기 속하지도 못하는데 뭔가 그 캄보디아 저의 뽑히고도 뭔가 죄스러운 마음 있죠. 나보다 더 잘난 애들이 많은데 왜 굳이 나를 뽑으셔서 막 이런 거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. 네, 계속 국정원에 와서도 국정원 선생님이 물어보거든요. 국정원 선생님이 약간 답정너 스타일이세요. 야 수혜야, 그 학교에서 있잖아. 네가 제일 예뻤지? 아니요 선생님, 저보다 엄청 예쁜 애들 많았습니다. 아 그래? 그냥 예쁘다고 하면 안 돼? 아니요, 진짜 예쁜 애들 너무 많았습니다. 아 그래? 좀 이따 야 근데 있잖아. 정말이니? 그 정도로 그랬는데 진짜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. 예쁜 애들 정말 많았어요. 그리고 그 학교 자체가 평양시 쪽으로 너무 소문난 학교라서 그러니까 그 북한에 거의 삼성 LG 같은 대기업 같은 느낌의 그런 명품 학교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쟁쟁한 애들이 많이 왔죠. 그래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. 학교예요. 무조건 학교인데 원래 이게 모티브는 회사였어요. 이게 캄보디아 합작회사였거든요. 이름 자체가 캄보디아 합작회사였다가 이 회사가 이게 애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아예 대봉사 일꾼 양성 학원이라는 그 학교를 세웠어요. 네. 거유 명칭이 대봉사 일꾼 양성 학원이 된 거죠. 거기 일기 졸업생이 바로 저랍니다. 남남북녀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? 북한 여성들도 성형을 하나요? 남남북녀는 딱 거짓말입니다. 그거 옛날 얘기고요.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옛날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여성분들 못 따라가요. 못 따라가고 피부에서 일단 안 되고 그건 있어요. 북한에서 성형은 하긴 하거든요.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이나 뭐 이런 거를 야매로 하긴 해요.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예쁜 막 이렇게 딱 찍어놓은 듯이 예쁜 게 아니고 보면 볼수록 예쁜 벌매들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세월이니까 이제 이 과학기술의 힘 앞에서는 이게 내추럴이 어떻게 잽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북한 식당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끼리도 그래요. 남남북녀 무슨 언제 옛날 얘기냐. 왜냐면 거기에 오는 그 대한민국 여성분들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남남북녀는 거짓말입니다 하고 부정을 해요. 네. 그러니까 우리도 알거든요. 우리가 이거 화장빨인 거 알거든요. 네, 엄청 많이 하죠. 그리고 막 예쁘게 옷 막 나시 입고 이렇게 딱 이제 그 더운 나라니까 들어오면서 막 머리 막 꺼불꺼불하고 그것도 말도 되게 접대 운동무 이렇게 얘기하는 언니 이렇게 됐어. 나보다 언니인데 자꾸 나보고 언니라고 그런 거를 보면서 뭔가 이 세련미 그리고 그러니까 노련미 이런 거를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예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다 용서가 된다. 캄보디아 식당처럼 대한민국 손님이 99%인 곳에서 근무하면서 탈북에 대한 생각이 더 들진 않으셨나요? 근데 그게 이제 탈북으로 이어진다고는 얘기는 못 하는데 약간
나도 저 여자처럼 저기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는 생각을 해요.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할걸요. 근데 대신에 이거를 실천으로 옮기냐 옮기지 못하냐가 이제 문제인데 한 번씩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. 나도 저 여자처럼 저런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그럼 자유롭게 남자친구랑 같이 뭐 어디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그런 자유에 대해서 그분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굉장히 갈망을 많이 하죠. PD님 한번 인터넷에 캄보디아 평양냉면관 백강숙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. 그 친구가 대한민국 실시간 실검 1위에 올랐던 친구예요. 김태희 그 친구가 저랑 절친이었거든요. 저랑 나이가 같아요. 근데 얘는 선배로 나가 있었어요. 나보다 4년 먼저 나가 있었거든요. 이 친구 보겠다고 비즈니스 꿈꾸는 정신 나간 회장님들 몇 분 계셨고 이 친구 말고 또 은하라는 친구가 있어요. 장구 치는 김은하라는 친구가 있는데 또 이 친구도 또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친구인데 이 둘이가 투톱이었어요. 투톱. 간판이었거든요. 그래서 얘네 둘이 없으면 매출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친구들이 엄청난 그 일조를 한 친구들이에요. 그래서 얘네가 8년을 있었어요. 둘 다 8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얘네 17살에 나와가지고 북한 들어갈 때 26살에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젊은 청춘을 거의 캄보디아에서 썩히고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왜냐면 캄보디아에서 그 이제 남성분들이 와가지고 강숙 씨, 문화 씨 술 이렇게 술 따라준 막 보들보들 이런 데서 등등 떠받들리면서 살다가 북한에 딱 들어갔는데 북한은 그런 여자를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. 우리 강숙 씨가 우울증 왔다고 그러더라고. 너무 힘들어가지고.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. 그 북한 사회를 경험을 못한 친구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남조선 오빠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? 왜냐면 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제 그 강숙이 너무 떠받들어주고 이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그런 이제 자신감이 붙었던 거죠. 네.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강숙이가 엄청 이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소문이 났었어요. 그 이제 그 캄보디아 식당에는 엄청 예쁜 친구인데 그래서 손자리가 많이 들어왔다. 손 보고 다 태빵. 왜냐면 남자들이 도대체 이 여자를 데리고 살아가지고 생활력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불합격을 맞으니까 그냥 대차게 차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. 대한민국에 아마 그 강숙이가 왔으면 유명 연예인이 와가지고 강숙이한테 반해가지고 대한민국 연예인 1% 들어간다고 그랬어요. 그 정도로 그랬던 친구인데 나라 잘만 만나서 네 그게 너무 속상해요. 이 얘기는 방송 역사상 제가 처음 한 얘기일 겁니다. 그 뒤에 들어온 친구가 얘기를 해줬거든요. 네. 아니 객관적으로 다 남성분들이 다 예쁘다라고 하는데 진짜 신기하게 강숙이랑 은하가 북한에서 뽑혀 나갈 때는 그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었대요. 얘네가 인기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대요. 저희 진짜 어떤 일까지 있었는지 알아요? 나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아니 너 말고 강숙이 좀 데리고 와봐. 은하 좀 데리고 와봐. 한수혜님 공연 영상이 올라와 있던데 보실 때 어떠셨나요? 그 영상 저보다 먼저 탈북했습니다. 예. 저는 이 영상이,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 이런 게 이제 자유롭지 못하니까 내 영상이 무슨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는 거 전혀 상상도 못 했거든요. 근데 국정원에서 먼저 이 영상을 찾아주신 거예요. 국정원 조사를 받다가. 이건 너 아니어서, 엄마, 선생님, 이거 왜 이게 왜 있습니까? 그래, 이거 누가 찍었습니까? 야, 거기 관광 갔던 사람이 찍었겠지?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, 그런가 보다 했는데, 이 영상이 어떻게 뜨게 됐냐면,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나가서 제 사연을 알리고,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다 찾아본 거예요. 혹시 캄보디아? 누구지? 하면서 찾아봤는데, 이 영상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탁 떠가지고, 갑자기 조회수가 원래 10,000몇 회밖에 안 나왔던 영상이 지금 200몇만에 나왔죠. 300. 뭐 진짜요? 오 마이 갓. 예, 그래가지고 이분 아마 떡상하셨어요. 예, 그래서 이게 영상이 떴고 간판이 원래 은하였는데 썸네일 간판이 은하에서 저로 바뀌었답니다. 네,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. 이제 만나러 갑니다. 해서 그 영상을 좀 쓰고 싶은데 이게 저작권이 있어서 혹시 한수혜님 여쭤볼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댓글을 달았죠. 안녕하십니까, 옥토키 한수혜입니다.
혹시 영상 좀 가져다 쓸 수 있을까요? 그런가? 그 채널 주인님이 언제든지 가져다 쓰시오. 무조건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갖다 썼죠. 그분 얼굴도 한 번도 못 뺀 분인데 정말 이게 일이 되자니까 제가 나갔을 때 2015년까지는 영상 촬영이 다 가능했었거든요. 근데 2016년부터 영상 촬영을 금지를 시켜요. 북한 식당에서, 저희 식당에서. 그래서 2016년 영상이 거의 없어요, 저한테. 그래서 그 뒤에 들어온 친구들의 영상이 제 후배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후배 영상이 거의 인터넷에 안 올라와 있어요. 찾기가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면 영상 다 금지시켰으니까. 근데 저는 이제 일이 그만하면 잘 풀린 거죠. 왜냐면 그 식당에 있었던 거를 영상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됐으니까. 그래서 아마 그래서 더 그 팬분들이 더 열광하고 응원해 주시지 않았나. 네, 그 생각도 해봅니다. 아, 돌아가고 싶다. 옛날이요. 아니, 그 상황으로는 가고 싶지 않아요. 그냥 그 나이로 가고 싶어요. 그 나이가 제가 그때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었을 때예요. 58kg였는데 그때 엄청 먹어가지고 젖살이 막 엄청 퐁퐁하게 올랐을 때거든요. 그래서 저랑 지금 같이 활동하시는 언니들이 너는 살 붙어야 예쁘다고 계속 나보고 뭘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때 영상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자꾸 비교가 돼가지고 맨날 그 얘기 합니다. 제가 탈북하기 전에 41kg까지 빠졌었거든요. 국정원에 41kg로 들어왔는데 국정원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. 예쁜 해걸 바가지가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았다. 이렇게 얘기를. 기쁨 조 선발과 해외 파견 미녀 선발 과정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? 그건 또 차원이 달라요. 예, 그 기쁨조 선발이랑은 또 완전 차원이 다른 게 그 기쁨조 선발은 일단 국가기관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뽑아가거든요. 그러니까 기쁨조라는 얘기는 북한에 정식 명칭이 없어요. 북한은 육과 뽑아간다 그래요. 당육과. 당에서 육과로 뽑아간다. 이렇게 1과, 2과, 3과, 4과, 5과, 6과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조직지도부체 1과 여기는 엄청 그 이제 무슨 뭐 그런 뭐 영어를 하는 친구들 이렇게 뽑아가가지고 국가 수반들 왔을 때 뭐 이렇게 통역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3과가 저희 아버지 부대가 약간 뭐 3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4과는 모르겠어. 5과가 있는데 우리 아마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5과 5번째 과인데 이게 이제 미녀들 뽑아가는 건데 이 5과가 조선시대로 말하면 궁녀 뽑아가는데 궁녀랑 내시 뽑아가는데 근데 이 5과가 조금 변질이 돼서 원래는 이제 그 김정일이나 김정은 주변에 일하는 돼지 키우는 뭐 변속관 청소하는 사람들까지 다 5과를 뽑아갔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딱 내시와 궁녀 뽑아가는 현대판 궁녀를 뽑아가는 것이었는데 이 5과가 좀 변질이 돼가지고 장성택 알죠? 장성택 이제 보조하는 애들도 다 5과를 뽑아가고 보위부 쪽에서도 자기네 뭘 하면 다 5과를 뽑아가고 무력부에서도 자기네 다 5과를 뽑아가고 이러면서 이제 5과 하다 보니까 이 5과가 갑자기 분야가 많아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통성 순수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5과를 당 6과로 바꿔요. 김정은 주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당 6과로 그래서 명칭을 바꿔서 그래서 요즘에 기쁨조 소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당육과. 예. 이 당육과에 뽑혀가면 제일 처음으로 가는 게 이제 김정은 친위대 애들을 제일 먼저 뽑더라고요. 그러니까 남자애들 그 건장한 애들 뽑아가지고 김정은 옆에서 측근해서 이게 호위할 수 있는 우리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같이 그 정상회담 할 때 방탄아재단 보셨죠? 그게 이제 974거든요. 그게 친위대예요. 그런 애들을 제일 먼저 뽑아가고 일단 전국에서 다 뽑아갑니다. 일단 그거 다 뽑아가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 중에 이제 해외 나간다. 네,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5과나 6과나 이렇게 뽑히면 엄청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다 깨가지고 당육과 5과 안 가요. 저 해외 나갈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문건 다 빼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문건이 이렇게 뽑혔는데 나 안 가겠습니다 하면 이거 반역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딸이 조금 번질 것 같아. 너무 예쁘게 이렇게 클 것 같아.
그러면 아예 다 문건 다 빼요. 아예 그러니까 옷가 그 용의선상에 올라가지 않도록 해요. 요즘에 그런 추세예요.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그 중앙대 재정격리부에서 이제 옷가법으로 많이 왔었거든요. 애들이 벌써 그 재정격리부 차가 앞에 02가 붙었어요. 그 차가 딱 들어오면 몽땅 다 숨어버렸어요. 어디 간지 몰라요. 근데 그 옷가 가는데도 이제 규칙이 있는 게, 이 옷가나 육가나 그 당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,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른 사람이 거기 같이 못 들어가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무력부 옷가도 뽑혀봤고, 당중앙 옷가, 육가도 뽑혀봤는데, 당 육가에는 제가 못 가는 이유가 저희 삼촌이 계셔서 못 가고, 정말 당당하게 그 학교에 온 그 옷가 뽑으러 온 지도원한테 이렇게 나가는데, 야야야, 너 서서서, 너 어디야, 너 앉아.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뽑혔는데 간택인지 이제 뽑혀서 선택을 당했는데,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저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. 없으면 너 가만 안 둬.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둬. 그래서 있다고 해서 저희 삼촌 이름을 대고 그 자리에서 신원조회가 돼가지고, 그래서 거기서 풀려났고, 무력보호과는 학교를 딱 졸업하고 이제 뽑혔다가 결국에는 탈락이 돼가지고, 제 키가 163인데 165부터 거기는 이제 합격이 돼요. 그리고 뭐 그 북한에 지금도 있나? 그 사람이 엄청 그 김정각이라고 한 총참모부장 무슨 날려와가지고 봤거든요. 마지막에는 이제 탈락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연락서로 가게 된 계기가 그게 탈락이 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. 다 뽑혀봤는데 부질없는 짓입니다. 탈락됐다는 게 그게 팩트입니다. 그래서 그 기쁨 좀 해서 아니요,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. 거기는 그 신체 검사를 정말 빡세게 해요. 그 당뇨과 가거나 옷과 가거나 하면 여자들이 그 처녀성 검사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, 처녀성 검사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성병을 보는 것 같은데 의사들이 되게 겁을 그렇게 많이 줘요. 너 처녀야 아니야, 너 뭐 남자랑 잡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북한 사회는 되게 이제 약간 유교적, 봉건적인 사회가 아직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되게 이렇게 막 상폐하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물어보니까 지레 겁을 먹고 애들이 저기 뭐 그런 산부인과 검사를 간대. 그러면 내가 처녀가 아닌가 뭐 맞는지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는구나, 이렇게 애들이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한간에 소문이 퍼지기는 처녀성 검사를 한다. 원래는 성병 검사가 맞는 거죠. 근데 이제 처녀성 검사를 했다 뭐 어쩌다든, 저도 한때 한 8번 올라갔던 것 같아요. 신체 검사하느라고.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약간 순결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곳은 옷가고 돈 벌러 나가는 거는 해외고.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선발되고 싶어 하진 않죠.